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남들 기준에 맞춰 살다가 내 인생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열심히 사는데 왜 마음은 계속 불안할까? 우리는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 주식, 부동산, AI, 직장 스트레스, 인간관계, 노후 걱정까지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수천 년 전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고통과 불안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가? 오늘은 니체, 소크라테스,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헤라클레이토스, 사르트르, 카미, 앨런 와츠, 칸트의 명언을 통해 인생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14가지 통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철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오늘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철학을 내 인생의 실행 전략으로 바꾸는 것. 1장. 자기 주권,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라. 니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아무리 커도 아깝지 않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남의 인생을 삽니다. 부모가 원하는 인생, 회사가 원하는 인생, 주변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하는 인생,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 공식, 물론 안정적인 직장, 월급, 집, 인간관계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에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빠져 있을 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한데 마음은 허전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버는지 모릅니다. 그때 니체는 묻습니다. 너는 정말 너 자신의 주인인가? 자기 주권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선택을 남 탓하지 않는 것, 내 시간을 아무에게나 넘기지 않는 것, 내 감정을 타인의 평가에 맡기지 않는 것. 오늘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남이 설계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2장. 겸손한 배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강하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초보자는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실력자는 모르는 게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고수는 계속 배웁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AI가 바뀌고 산업이 바뀌고 직업이 바뀌고 돈 버는 방식도 바뀝니다.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괜찮아. 나는 이 분야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다 알아. AI 같은 건 나와 상관없어.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진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겸손한 배움은 자존심을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생존 확률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어제의 지식으로 내일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어제의 성공 방식으로 미래의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배워야 합니다. 책에서 배우고, 사람에게 배우고, 실패에서 배우고, 새로운 도구에서 배워야 합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짜로 알게 됩니다. 3장. 지속적 성장, 위대한 것은 단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것은 단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짜 성과는 대부분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근육도 하루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실력도 하루 만에 쌓이지 않습니다. 신뢰도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도 하루 만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봅니다. 성공한 사람의 현재만 보고 그 사람이 견뎌온 시간을 보지 않습니다. 돈을 번 사람의 수익만 보고 그 사람이 겪은 실패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좌절합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역시 늦었나 보다. 재능이 없나 보다. 하지만 대부분은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충분히 오래 버티지 못한 겁니다.
위대한 것은 단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은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오늘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미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라.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행복과 자유는 어떤 것은 우리의 통제 안에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말, 내 행동, 내 선택, 내 준비, 내 공부, 내 태도, 내 시간 사용, 내 돈 관리, 내 감정 반응. 바로 이것들입니다. 주가가 내일 오를지 내릴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 분할 매수 원칙, 손실 허용 범위, 현금 비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성격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품질과 내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민이 생기면 이렇게 나눠보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통제할 수 없다면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5장. 감사, 오늘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살아있다는 것, 생각하고 즐기며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가족이 곁에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몸이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잃기 전까지는 이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현대인은 늘 부족함을 봅니다. 돈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인정이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다. 운이 부족하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족함만 바라보면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놓칩니다. 감사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마음의 기준점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딱 3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떴다. 오늘도 일할 기회가 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건넬 수 있다. 작은 감사가 하루를 지탱합니다. 6장. 이성적 대응.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미래에 동요하지 말라. 미래를 맞닥뜨리면 오늘 당신을 무장시키는 이성이라는 같은 무기로 맞설 수 있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안합니다. AI가 내일을 대체할까? 경기가 더 나빠질까? 노후 준비는 충분할까?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하지만 미래 걱정을 계속한다고 미래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완벽한 예측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기술이 바뀌면 배울 준비, 직장이 흔들리면 부수입을 만들 준비, 건강이 약해지기 전에 몸을 관리할 준비, 돈이 필요할 때 소비를 통제할 준비. 이성적 대응이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판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말하기 전에 멈추는 것, 불안해도 숫자를 확인하는 것, 손실이 나도 원칙을 보는 것.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오늘 준비하는 사람은 미래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7장. 마인드셋 관리. 외부보다 내 마음을 다스려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우리는 세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비 오는 날씨를 멈출 수 없습니다. 상사의 성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남의 말버릇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흐름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반응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바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말은 사실인가?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가장 손해를 줄이는 선택은 무엇인가? 마인드셋 관리는 억지 긍정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고 내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강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불안해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 그것이 마인드셋 관리입니다. 8장. 비판적 사고. 들은 것은 의견이고 본 것은 관점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의견일 뿐 사실이 아니며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관점일 뿐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를 봅니다. 뉴스 제목, 유튜브 썸네일, 주식 전망, 정치 논쟁, SNS 글, 직장 내 소문. 하지만 모든 정보가 사실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은 이해관계가 반영된 의견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본 장면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일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포장일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란 의심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보를 구조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는가? 근거가 있는가? 반대 의견은 무엇인가? 숫자로 확인 가능한가? 내 감정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쉽게 속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정보를 볼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건 사실인가 의견인가? 이건 전체인가 일부인가? 이 질문이 판단력을 지켜줍니다. 9장. 변화 적응, 영원한 것은 없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습니다. 영속하는 것은 오직 변화뿐이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변합니다. 직업도 변합니다. 기술도 변합니다. 시장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몸도 변합니다. 생각도 변합니다.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머뭅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경험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고집이 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변화 적응은 유행을 무조건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지키되 방식은 바꾸라는 말입니다. 성실함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일하는 도구는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감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소통 방식은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AI와 디지털 도구는 배워야 합니다. 강한 사람은 딱딱한 사람이 아니라 유연한 사람입니다. 10장. 책임 있는 자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살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세상에 던져진 이상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유는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배울지, 돈을 어떻게 쓸지, 어떤 태도로 살지. 하지만 선택한 뒤에는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건강을 방치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불평만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변화를 외면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나 결과로 돌아옵니다. 책임 있는 자유란 완벽한 선택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선택을 회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잘못 선택했으면 인정하면 됩니다. 방향이 틀렸으면 수정하면 됩니다. 실패했으면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남 탓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국 선택의 누적입니다. 11장. 과정의 가치, 정상보다 중요한 것은 올라가는 태도다. 카미는 말했습니다. 정상으로 향한 투쟁 자체가 한 사람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우리 삶은 시지프의 바위처럼 반복됩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문제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돈을 벌어도 지출이 생기고 관계를 정리해도 또 새로운 갈등이 생깁니다. 인생은 끝없는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결과만 바라보면 지칩니다. 언제쯤 편해질까? 언제쯤 완성될까? 언제쯤 걱정이 사라질까?
하지만 삶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는 능력입니다. 오늘 조금 나아졌다는 것, 어제보다 덜 흔들렸다는 것,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는 것,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들이 삶을 채웁니다. 고통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만들 수 있어서 인간은 강한 것입니다. 12장. 현재 집중, 과거와 미래에 빼앗기지 마라. 앨런 와츠는 말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현재 속에 존재한다. 현재가 전부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과거와 미래에 빼앗깁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돈은 충분할까? 건강은 괜찮을까? 물론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머무르면 현재를 잃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읽을 책 한 장, 지금 정리할 자료 하나, 지금 걸을 10분, 지금 가족에게 건넬 따뜻한 말 한마디, 지금 배울 새로운 기술 하나. 인생은 결국 현재의 반복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쓰는지가 미래를 만듭니다. 13장. 이론과 경험의 균형, 생각만 해도 안 되고 감각만 믿어도 안 된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생각만 있고 현실 경험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반대로 경험만 있고 원리가 없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이론과 경험은 함께 가야 합니다. 책만 많이 읽고 실행하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험만 믿고 공부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투자도 그렇습니다. 기업 분석 이론을 알아야 하지만 실제 시장의 심리도 경험해야 합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보고서 작성 원칙을 알아야 하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감각도 필요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리즘 이론을 알아야 하지만 직접 영상을 올리고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생각하라. 하지만 실행하라. 경험하라. 하지만 원리를 정리하라. 이 균형을 가진 사람이 점점 강해집니다. 14장. 목적의식,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견딜 수 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어떤 방법도 견딜 수 있다. 사람은 고통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이유를 모를 때 무너집니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면 지칩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모르면 허무합니다. 왜 참고 버텨야 하는지 모르면 분노가 쌓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좋은 기준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경험을 콘텐츠로 남기기 위해서, 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유가 생기면 고통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목적은 에너지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큰 어려움도 버팁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클로징. 오늘 우리는 니체에서 칸트까지 철학자들의 명언을 통해 14가지 인생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자기주권, 겸손한 배움, 지속적 성장,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기, 감사, 이성적 대응, 마인드셋 관리, 비판적 사고, 변화 적응, 책임 있는 자유, 과정의 가치, 현재 집중, 이론과 경험의 균형, 목적 의식. 이 모든 통찰은 단순한 지적 놀이가 아닙니다. 책 속에만 있는 멋진 문장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준비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삶의 전략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직업은 더 유동적이 되고 경제는 계속 흔들릴 것이며 우리는 더 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 오늘 영상에서 단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 휘둘리기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태도와 선택을 먼저 세워라. 그것이 자기 주권이고,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자유이며, 그것이 목적 있는 삶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선택 하나면 충분합니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 감정을 한번 참는 것,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쌓여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철학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